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겨울 어둠이 아직 집 앞마당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순자는 잠결에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또 누가 담 넘어 밭에 들어온 건 아닐까 싶어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문턱 바로 앞에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은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부엌 탁자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3가지였습니다. 하얀 의료비 영수증 1장, 누군가의 진단서 4본, 그리고 손글씨로 쓴 쪽지 하나. 영수증에는 2013년 2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진단서에는 김민수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아들입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필체는 분명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제가 말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쪽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진단명에는 급성 외상후 염증, 만성통증 증후군이라는 어려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에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고 그 밑에는 미납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아팠던 겁니까? 그것도 12년 전 자신과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순자는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끼며 탁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혹시 봉투를 놓고 간 사람일까? 혹시 민수일까? 순자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연한 핑크색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포니테일을 묶은 그 여자는 검정 폴라티 목까지 목도리를 감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서효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예요. 효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말씀 나눌 수 있으실까요? 순자는 멍하니 효정을 바라봤습니다. 복지사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머릿속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효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효정은 순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고 효정은 탁자 위에 놓인 봉투와 서류들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서류들 오늘 아침에 받으신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는데. 효정은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김민수 씨 아드님이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계십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이요? 민수가 병원에? 효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요양보호센터인데요. 거기 계신 지 벌써 몇 달 됐습니다. 보호자 없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뒤늦게 가족을 찾게 됐어요. 순자는 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어르신. 순자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이 없었을까요? 왜 병원에 혼자 있었을까요?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뿐이었습니다. 효정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덮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것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음 진정하시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효정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는 12년 전쯤 갑자기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당시 가족 측에서 신고했다가 얼마 후 취하했다고 나와 있네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신고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그땐 이미 서울 떠나서 여기 내려와 있을 때였으니까. 효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마 따님이 아니 며느님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 그 이름이 떠오르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12년 전 그 여자는 순자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돈이 없다며 애 키우기도 빠듯하다며 차갑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효정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민수 씨가 왜 연락을 끊고 사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분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순자는 효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힘들다는 건가요? 효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기억도 가끔 흐려지신다고 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자는 효정이 돌아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12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 그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한여름 끝자락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평생 모아놓은 것이라곤 빚뿐이었고 순자는 그 빚을 갚느라 장례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39살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며 가족 건사하기도 빠듯한데 아버지 장례에 어머니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 키우기 빠듯해요. 지연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있었지만 지연은 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출근하면 밤늦게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이불 하나, 그리고 남편이 쓰던 시계 하나. 민수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순자가 떠나는 걸 보지 못하게. 지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아니, 배웅이 아니라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시골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걸까? 아니면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먼지 쌓인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도착했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받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 순자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참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1년 같았고 어떤 해는 한 달처럼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풀을 뽑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 간병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이웃 상필이 가끔 김치를 갖다 주었고 효정이 찾아와 복지 지원을 챙겨줬습니다.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 생각은 날마다 했습니다. 특히 생일날이면 순자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계란 후라이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순자는 그 밥상 앞에 앉아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이라도 올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효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효정은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밝고 세심한 목소리로.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하지만 효정은 순자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연락은 아직도 안 오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안 와. 12년째 안 오지. 효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찾아볼 수도 있고.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 애가 연락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날 버린 거겠지. 효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정말 어르신을 버린 게 맞을까요? 순자는 효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연락을 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 그게 뭘까요? 민수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면 왜 12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효정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너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그냥 자신을 잊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상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집에 있나? 상필은 회색 스포츠 머리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상필 씨? 아, 이거 좀 갖다 주려고. 밭에서 막 뽑은 거야. 순자는 배추를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또 이렇게. 상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혼자 사는데 이런 거라도 챙겨줘야지. 두 사람은 잠시 대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들 생각 많이 하지? 상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할 수가 있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네.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이 왜 그랬는지 나도 한 번쯤 찾아가 볼까 싶기도 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애가 연락 안 하는 건 날 보기 싫어서겠지. 상필은 순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사람은 말이야. 미워서 연락 안 하는 것보다 미안해서 연락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상필은 배추를 놓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무 혼자 속 썩이지 마.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상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서 연락 못하는 경우. 민수가 그런 걸까요? 혹시 민수가 어머니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효정이 놓고 간 봉투는 순자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펼쳐봤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그리고 쪽지. 모두 12년 전 날짜였습니다. 정확히는 민수가 실종되기 직전의 날짜. 순자는 영수증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아팠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에게 숨길 이유가 뭐였을까? 혹시 돈 때문이었을까? 순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지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나야, 순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놀란 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말이야. 그 애가 12년 전에 아팠던 거 너 알고 있었어? 지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 떠난 후로 연락 없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떠났다고? 민수가 어디로 떠났다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가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수가 왜 집을 나갔는지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남편은 집 나가고 애는 어리고 돈은 없고 다 힘들었다고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상필에게 봉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그리고 효정이 전한 소식까지. 상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그놈이 12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어. 효정이는 요양센터에 있다고 했는데. 상필은 턱을 쓸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가족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게 제일 이상해. 상필은 순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내가 한번 알아볼게. 서울 가서 그놈 찾아볼 수도 있고.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나도 궁금하잖아. 그 녀석이 왜 그랬는지.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필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제가 말 못한 게 있습니다. 말 못한 게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을까요? 순자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효정은 다음 날 다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파일을 더 많이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민수 씨 관련 기록 좀 더 찾아봤어요. 순자는 효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탁자에 앉았고 효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수 씨는 12년 전 2월에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이 있어요. 진단명은 급성 외상후 염증이었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외상? 어디 다친 거야? 효정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허리와 다리 쪽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일하다가 다친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는 기록에 없네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다쳤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어머니가 곁에 있었더라면. 효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상당히 밀렸어요. 당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결국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고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거구나. 효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 몇 달 동안 만성 통증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치료가 끊겼어요. 순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왜? 효정은 조용히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마 민수 씨는 어르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 그게 무슨 부담이야. 자식이 아픈데 어미가 알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효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자의 슬픔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다쳤을 때 너 알고 있었지?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 정말 돈이 없었어요. 병원비 낼 여유도 없었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를 시골로 보내자고. 우리끼리라도 살아야 한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국 지연이 민수를 압박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라고 한 건 지연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효정은 며칠 후 순자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민수 씨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순자는 긴장한 얼굴로 효정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효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12년 전 민수 씨는 어떤 사건에 연루됐어요. 정확히는 범죄보상금 대리 지급 사건이었어요. 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효정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때 민수 씨가 다쳤는데 회사 측에서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가 민수 씨 이름으로 돈을 받아갔고 그 돈이 사라졌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민수가 사기를 당한 거야? 효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빚 독촉이 시작됐어요. 민수 씨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나갔고 그걸 갚지 못하자 추심업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사라진 거야? 효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빚쟁이들이 가족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한 거였습니다. 순자는 탁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들을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효정은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민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몸 돌보지도 않고 가족 지키려고 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지금 병원에 있는 것도. 효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12년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돌았으니까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상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상필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놈이지 맘에 품고 살아온 죄가 얼마나 컸겠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애를 원망했어. 12년 동안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상필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제라도.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민수 보러 가야겠어. 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데려다 줄게. 효정은 며칠 후 순자에게 민수가 있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센터였습니다.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담은 작은 도시락. 생일마다 차리던 그 찬들이었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 후라이. 상필은 아침 일찍 차를 끌고 왔습니다. 준비됐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알아볼까요? 혹시 화를 내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상필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요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는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에 사랑의 요양보호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상필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 두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김민수라는 사람 찾아왔는데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세요. 3층 302호실이에요. 순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길고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302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문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필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연도 순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 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요. 순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기억도 가끔 흐려지고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 보세요. 민수 씨가 어머니 기다렸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여유였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민수일까요? 12년 전 그 건강하던 아들이 맞을까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온 걸 알아챘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 안에는 미역국, 김치, 계란 후라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도시락을 민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민수는 도시락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해주던 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해준 거야. 민수는 순자를 보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엄마야.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줘서 미안해. 민수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1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필도 복도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민수야. 그날 오후 순자와 민수 그리고 지연은 병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12년 동안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만난 게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2년 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보며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순자는 민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